네, 새해 들어서도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던 중국 증시가 부양책 기대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2조 위안 규모의 증시 안정기금이 동원될 거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증시 부양책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시장은 반등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홍록기 키움증권 연구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중국 증시 작년 올해도 안 좋았는데 부양책이 곧 발표될 거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면서 조금 상승하는 것 같아요. 최근 증시 동향이 어떻습니까, 중국? 네,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그 증시 안정 기금 펀드라고 소위 증안 펀드가 2조 위안 규모,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은 한 360조 원 정도 될 텐데 이제 그런 막대한 규모의 증안 펀드가 투입될 거라는 소식에, 그러니까 사실 근데 아직 이게 검토 단계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검토 단계다. 네네네. 그런 소식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본토 증시, 역외 증시 모두 다 반등을 하면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연초에도 중국 증시가 낙폭이 조금 이제 두드러지게 빠지는 모습들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는 조금 만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 중국 증시 하면 홍콩 H 지수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홍콩 H 지수와 연계된 주가 연계증권, 자 지금 은행권에 이분 가입한 ELS 가입한 분들 손실이 지금 막대한데 그러면 이 부양책 기대감으로 홍콩 H 지수도 조금 올랐어요? 네, 일단 홍콩 H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최근 연초에 낙폭이 본토보다도 두드러지게 확대가 되면서 더 컸어요, 낙폭이? 네, 4,900포인트까지, 즉 이 수준이 중국 증시가 가장 분위기가 안 좋았던,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이 확정되었던 당시에 시장에서 이제 차이나론, 소위 차이나론이 조금 강했던 시기까지 수준까지 거의 근접하게 빠졌었는데 그 이후에는 뭐 당시에 이제 리오프닝 전환이 되면서 조금 가파르게 올라갔었고 그 부분들이 계속 이제 빠져왔던 부분들인데 최근 들어서도 이런 다시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한 5,400 정도 포인트까지 조금 반등을 하긴 했었었죠. 네. 아, 그래요. 조금 반등을 했는데 그게 뭐 이 손실을 줄이는 데는 역부족이겠네요. 네, 아직 레벨 자체가 워낙 너무 낮았던 수준에서 조금 회복된 수준이다 보니 여전히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시장의 기대감을 받고 있는 증시 부양책 이거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시기 자체는 개인적으로는 3월이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원래 작년 연말에 예정되어 있었던 삼중전회가 빠르게 개최될 경우에는 그 전으로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정인 상황이고 이미 예정되어 있는 정치 이벤트로 봤을 때는 전인대 전후를 통해서 그 부양책의 규모나 방향성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전인대가 언제 예정? 3월에. 근데 사실은 시장이 항상 중국에 기대하는 부양책이라면은 사실 2000년대처럼 이제 대규모 부양책들을 많이 기대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기대하는 규모라든지 방향성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기대는 2조 위안의 아까 증시 펀드 우리 돈으로 372조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보도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를 거다. 어떻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이 그만큼 부양책을 많이 바라고 있다라는 기대감을 반영한 뉴스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중국 증시가 갖고 있는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경기 펀더멘탈이랑 투자 심리, 그러니까 즉 주가 자체가 간극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경기는 이 정도로 나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회복 탄력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회복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정책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건 사실이고 정책의 일관성이 있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4분기 같은 경우에는 회복 탄력이 그래도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뭐 경기 정책 증시 자체에 대해서 이제 신뢰도가 많이 훼손되고 있고 좀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지표들로 반영이 되고 있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국인들의 자금이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빠졌던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국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기준이죠. 중국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런 훼손된 신뢰도라든지 심리가 반영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코로나 연초
코로나 팬데믹 초창기에는 저축 수요가 높았던 게 이해가 됩니다만은 이제 리오프닝이 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지긴 했습니다. 증가율 자체는. 근데 여전히 저축 수요가 높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 이제 로컬 자금을 보더라도 사실 중국 증시, 그러니까 중국 증시 내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중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들로 많이 몰리는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즉 중국인들조차도 자국 경기나 증시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했던 게 이런 지표들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실제로 우려하는 만큼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네. 이 정책이라든지 증시 정책, 경제 정책에 대한 이 국민들이라는 투자자들의 신뢰가 없다. 네. 일관성도 없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 얘기네요. 네. 그런데 어제 얼마 전이잖아요. 중국의 지준율 네네네. 예금은행들이 그 중앙은행에 맡기는 돈, 그 지준율을 0.5%포인트 이제 낮추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인하율이 꽤 큰 편인데 0.5%포인트라면은 네. 이것도 좀 증시 부양을 위한 목적인가요? 네. 이거 부분은 이제 증시, 경기 부양 전부 다 동일하게 조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그 정책 금리, 그러니까 LPR이라든지 MLF 금리들이 모두 동결이 되면서 시장이 우려했던 부분들은 중국이 부양 의지조차도 없는 게 아닌가라는 조금 이제 의심을 받기 시작했었고요. 이제 그런 불안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지준율을 50bp 인하를 함으로써 이제 결국 시중에 1조 위안 정도 규모의 유동성이 공급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1조 위안 정도. 네네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중국의 부양 의지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제 관점에서 조금 이제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데는 일조했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사실은 이 금리 인하 자체만으로는 무조건 좋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없는 게 중국이 사실 과거 2년 동안 정책 금리든 지준율이든 많이 인하를 해왔거든요. 몇 차례들. 그동안에. 네네. 2년 동안 이미 통화 정책을 완화를 해왔었었는데 그 효과가 그러니까 그만큼 신용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게 문제였었고 조금 이런 부분들이 결국 경기에 대한 아까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경기에 자신감이 없어서 각 경제 주체들 뭐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뭐 기업들이라든지 개인들이 금융 이제 이자 비용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할 만한 요인들이 이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조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통화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구간이다라고 조금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다만 최근에 긍정적인 부분들은 신용 수요도 이제 다시 늘어나는 조짐들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지준율이 인하한 이상 1분기 내로 정책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더 제일 중요한 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이 더 중요할 거다라고 재정 정책이. 그래서 이제 향후에 본다면은 아까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3월 전후겠죠. 전인대 전후로 중국의 재정 정책이 얼마큼 강하게 이제 목표치를 산정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랑 뭐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그만큼 신용 수요가 얼만큼 늘어나는지 확인하는 것도 조금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이제 재정 정책 뭔가 좀 적자를 조금 더 감수하면서 정부 재정을 좀 더 쓰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보일지 이 3월 전인대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아까 이 통화 증시 부양책도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될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지금 이 지준율 인하 같은 경우에도 증시나 경제를 좀 부양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중국 경제가 뭐 생각보다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밖에서 보기에는 뭐 부동산도 굉장히 침체돼 있는 것 같고 소비도 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조금 상황이 조금 부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결국 나눠서 그러니까 부동산을 제외하고 먼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일단 작년 4분기에는 어쨌든 회복 속도 자체가 특히 소비 관련된 쪽에서 시장 컨센서스에 못 미치면서 다시 공급 중심의 경기 회복세로 그러니까 팬데믹 초창기처럼 수요가 뒤따라가주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 불안감을 자극했던 건 맞는데요. 근데 다만 뭐 가계 체력들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쨌든 시장 컨센보다 낮았다라는 부분들이지 회복세 자체는 높게 보여주고 있었었고요. 특히
가장 최근 지표들도 보더라면은 네. 뭐 MOM 기준으로도 그렇고 주요 품목들을 봤을 때 뭐 나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사실 올해도 본다면은 전반적으로는 뭐 수요 관련된 소비 지표들이든 생산 지표들이든 투자 지표들까지 조금 무난하게 잘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소비, 있고요. 생산, 투자가 무난하게 나올 것 같다. 네, 이게 다만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인프라 쪽에 대한 투자가 괜찮을 거다 이야기를 드린 거고 이제 문제는 부동산 쪽인 건데요. 부동산.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가 어쨌든 공급 측에 대해서는 즉 디벨로퍼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엄격한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고 계속 수요만 자극해주는 모습들을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이 이유 자체는 이제 부동산이나 중국 경제 성장 모델에 있었던 문제점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높은 의존도라든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 내에서 과잉 이제 레버리지도 비율이 높았고 부채가 완화되라는 거. 과잉 생산, 과잉 재고 등등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뒷받침할 수 있는 이제 건전한 공급들만 늘리자라는 조금은 이제 이런 정책들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사실 이런 정책들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이 아니면 부동산의 투자가 빠른 시일 내에 반등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다만 부동산의 침체가 획기적으로 변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현재 정책 스탠스에서는 뭐 최근 들어서는 신규 수요가 조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그 강도도 약하고 특히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조금 이제 레버리지 부동산 시장 내의 레버리지를 최근에 보면은 여전히 그 늘어나고 있지는 않고 있어서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나 투자 자체가 조금 두드러지게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건전성은 계속 회복되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잉 공급이나 재고들도 조금 해소되는 국면으로 최근 들어서 보여주고 있고 부동산 시장 내에서 레버리지도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 보니까 건전성은 회복되고 있는 건 맞는데 네, 이제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뭐 가격이나 투자 증가율이 아무래도 느리게 회복된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증시나 중국 매크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비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사실 증시가 현재 매크로의 회복 수준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 경제, 작년엔 중국 경제가 한 5.2% 성장으로 추정이 되고 있죠. 네. 올해는 뭐 5% 안팎이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까? 뭐 올해도 사실 그 정도 수준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부동산 침체가 그렇게 획기적으로 반전이 안 되더라도 그 수준을 유지할 것 같다. 중국 경제 동향에 따라서 우리 경제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러면 이제 증환기금 아까 2조 원 규모 예상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좀 모르겠지만 이 증시 대책이 나온다면 중국 증시 조금 그동안의 급락세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좀 확실하게 반등의 전기가 될까요? 일단 사실은 연말에 중국이 경기 부양에 한 1조 위안 정도의 이제 국채를 발행했었기 때문에 아마 증시에만 이제 온전히 2조 위안 규모의 자금을 투입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가능성을 상대적으로는 낮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만 2조 위안 증시 부양책 가능성이 좀 낮은 규모가. 네, 다만 꼭 나쁜 뜻으로 이야기 드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중국 증시가 밸류에이션은 낮은 건 맞는데 사실은 반등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없다라고 제가 많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반등할 뭐 이런 트리거가 조금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꼭 증환기금 펀드가 아니더라도 증시안정기금 펀드가 아니더라도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재정 정책이 사실 올해는 조금 재정 적자 목표치 자체가 평소보다 많이 높게 이제 설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충족을 시켜준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통화 정책이 이미 완화되어 왔고 사실 여력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완화도 가능한 상황인 건데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 근데 이제 금리의 인하의 그런 이제 횟수를 떠나서 실제로 지금 신용 수요가 지금 계속 작년 연말부터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대출 수요가 연초에 집중되어 있던 거를 고려하면은 이제 연초에는 조금 더 신용 수요 자체가 더 빠르게 증가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정 정책도 강하게 형성이 되고 신용 수요도 가파르게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중국인이라도 이제 중국 경기나 아니면 증시에 대한 믿음이 살아난다면은 사실은 소비 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해외 ETF로 몰린 중국 개인들의 이제 투자 자금들이 다시 중국 이제
본토 증시로 본토 증시로 네, 좀 돌아오는 네, 리턴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확인이 된다라면은 사실은 현재는 워낙 낮은 건 맞기 때문에 증시가 조금 이제 반짝 반등이 아닌 추세적인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네. 지금 중국 증시에서 뭐 돈을 지금 거의 다 많이 빼고 있는 거죠. 네, 어떻습니까, 동향이?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은 그 이제 외국인 자금 유출 기관들이나 예. 규모가 가장 컸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최근이라고도 해서 네. 연초까지도 계속 빠지고 있었었는데 연초까지 빠지고 있었는데 한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연말에 잠시 조금 이제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왔었었고 다시 연초에 빠졌다가 이번 주에 다시 조금 들어오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나마 추세적으로는 지금 이제 순매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락세는 진정이 된 것 같고 이게 순매수. 이게 반등을 계속 그러니까 반등을 보여주기 위해서 즉 외국인 자금들이 더 강하게 유입되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조금 이제 중국 정부가 일관된 정책 방향성이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보여줘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빠진 외국인 자금은 어느 나라로 향했을까요? 최근 이제 사실은 이제 중국을 제외한 EM들로 조금 많이 이제 중국을 제외한 개도국 시장. 네, 우리 시장에는 별로 안 온 것 같아요. 뭐 사실은 요즘 들어서는 가장 많이 비교되고 있는 게 인도다 보니까 이제 인도. 중국에 빠진 자금들이 뭐 인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일본이 EM은 아니지만 뭐 일본이라든지 일본으로 그렇죠. 이런 일본이 쪽으로 워낙 많이 시장이 좋으니까. 이런 쪽으로 많이 조금 갔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중국 주식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좀 시간을 좀 기다려야 봐야 할까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네, 뭐 사실은 지금 정치 이벤트가 3월이 이제 3월. 확정되어 있는 건 있고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만약 그 사이에 추가적인 부양책을 진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증환 펀드가 정말 투입이 된다면은 조금 반등의 계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반등을 모색할 만한 조금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중국 증시의 부진과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부양책에 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홍록기 키움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